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오늘 또 선거 로고송도 다 화제가 됐어요. 근데 신해철 씨의 곡을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 이제 이 노래부터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고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라는 노래입니다. 경쾌한 락 음악이 가미돼서 젊은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노래, 선거 로고송으로도 익숙한데요. 바로 문재인 후보가 2002년 당시 선거 로고송으로 썼었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철수 후보가 이 곡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신해철 씨 하면은 좀 전에 최석호 기자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후보랑도 굉장히 인연이 있던 그 가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해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신해철 씨가 직접 새롭게 녹음을 하고 편곡을 해서 문재인 후보 유세송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었는데요. 문재인 후보도 지난해 신해철 씨 사망 2주기를 추모하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곡을 자신에게 써줬다. 이러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안 후보에게 간 사연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위 신해철 방지법, 이러한 개정안이 처리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일인데요. 2014년 10월에 신 씨가 장협착과 위 축소 수술 과정에서 사망을 한 뒤에 의료진과 법적 공방을 벌이던 유족 측이 정치권에 신해철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2일에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신해철 씨의 부인이 참석을 했고 이 부인이 국민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신해철법 처리를 안철수 후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들어준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가 이걸 들어준 겁니다. 지난해 당시에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가수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이 아빠 사고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족들 저희 시부모님 아직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빠를 잃은 아이들도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법안의 예명이 예강입법 또는 신해철법이 되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때문에 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 신해철 씨의 부인이죠. 윤원희 씨가 참석을 해서 이제 신해철법, 이른바 신해철법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를 합니다. 당시 이 법안은 옛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처리가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의료계 쪽의 반대에 부닥쳐서. 그때 국민의당이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안철수 후보가 당이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 5대 법안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민의당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번 선거 로고송 제공한 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좀 있었군요. 최석호 기자. 근데 로고송만큼이나 좀 이번 로고송 논쟁만큼이나 좀 이색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은 여론조사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맹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라고 하면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다고 보냐 이 질문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택했고 26.6% 약 절반 수준이 안철수 후보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조사를 보시면 약간 다른 성향이 나타나는데요. 주변에서 대통령으로 누가 하면 좋겠다고 들었냐 이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지만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질문 그리고 표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만 연령층이 다르다고 해도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주변에서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 그랬냐 이런 물음에는 또 자신의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을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주변의 여론을 듣는 질문이 사실상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학창 시절에 뭐 용기가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했을 때 친구한테 보통 대신 전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이런 부끄러워하는 혹은 지지를 공개를 하기 좀 애매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그런 샤이 지지자로서 적극 여론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인 만큼 한번 결과를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홍보선에 들어섰는데 뽑는 사람들은 아직도 부동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투표용지 기입도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15명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숫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 12명의 후보가 나섰던 것보다도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안타까운 분석도 나옵니다. 역대 최다 출마 기록인 만큼 투표용지도 역대 최장 기록이 예고됐습니다. 길이가 무려 28.5cm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 제 얼굴보다도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15명의 후보들 가운데는 이색적인 이력의 소유자도 많이 있는데요.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자 국회 최루탄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김선동 후보. 이번엔 민중연합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 특임장관을 지낸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 복면을 쓴 채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정당 백도, 인재끈도 전부 내려놓고 정책적으로만 승부를 보자고 주장했습니다. 각 후보들 간에 특히 원내 정당 5명 후보 복면을 쓰고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저 복면이 주장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제가 이거 벗어보겠습니다. 이재호입니다. 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죠.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후보도 대권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저격수를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전 국민한테 약속한 그 공약을 실천하시면 노무현 2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역대 최고 괴짜 대선 후보가 재출마했는지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사람 허경영 씨입니다. Right now,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하지만 이번 대선 출마는 포기했습니다. 포기. 사실 포기가 맞는데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입니다. 여하간 이번 대선에선 허경영 씨의 기행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 무려 3억 원의 기탁금을 내고 당당히 대선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
막대한 선거 비용에 주눅들지 않고 완주하는 후보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도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투표용지가 28.5cm에 달할 만큼 다양한 후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또 주요 정당 원내에 후보를 갖고 있는 6개 정당 외에도 많은 후보들이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또 눈에 띈 건 이재호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이재호 후보가 독특한 제안을 내놨어요. 어떤 그렇죠. 제안입니까? 오늘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하러 와서 갑자기 복면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기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재호 후보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복면을 쓰고 토론을 해서 진정한 평가를 받자 국민들에게 이런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면접 볼 때, 취업 면접 볼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이제 얼굴을 다 가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력으로, 토론 실력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으나, 오늘 복면을 쓴 모습은,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 특임 장관까지 하고, 그쵸. 실세 장관으로 불렸던 이재호 후보가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선거 유세전에 뛰어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화제를 몰고 왔나 하면은 또 피치 못할, 또 안타까운 사고들도 또 오늘 후보 첫 선거 유세를 얼룩지게 만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있었던 사고는 아니지만 이제 유세 차량을 만들고 그 유세 차량이 배달지로 가던 와중에 문재인 후보의 유세 차량이 조그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에서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어제 오후 1시 45분쯤이었고요. 경기도 양평에서 6번 국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 후보는 타고 있지 않았지만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이거 말고도 오늘 또 안철수 후보의 유세 차량이 또 사고 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어떤 선거 유세 차량이 이제 가다가 저기 보이시면 저 차량이죠? 예, 부딪힙니다. 그리고 뒷자리가... 바로 뒤에서 택시가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탑차, 유세 차량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높이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이제 고가에 걸리면서 사고를 유발했는데요. 아무래도 박지원 대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앙당에서 저러한 고치는 비용과 이것은 다 중앙당에서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진화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물적 피해 정도야 보상을 하고 다시 고치면 되겠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토바이 사고까지 나서 인명피해까지 난 사고라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의 보좌진들도 그렇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었잖아요. 네. 선거 때는 확실히 유세 일정을 빡빡하게 잡다 보니까 거의 최고 속도로 자동차로 달리게 되고요. 후보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지원단과 유세단도 함께 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때죠. 대선을 사실상 보름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요. 지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지만 그때 보통 박 전 대통령이 1998년 정치 입문을 할 때 함께 했던 이춘상 보좌관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춘상 보좌관이 목숨을 잃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찾아서 매우 슬퍼했던 영상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유세 선거전 기간에는 사실 당연히 어디 지역 방방 곳곳에 다니는 유세도 중요하지만 좀 안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어찌됐건 간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민주당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할 것 같은데,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도 고인에게 조의를 표할 것을 당부를 했고, 안규백 총무본부장이 오후 3시에 직접 문상을 갔다고 합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식 논평까지 냈습니다. 네, 아무쪼록 22일간의 공식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또 다른 희생이나 사고가 없이 잘 치러지길 기원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